안녕하십니까. 고 성경진 교사 순직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사무총장 한효관입니다. 오늘 2022년 5월 15일 제41회 스승의 날입니다. 여러분, 스승의 날 되면 누구나 가슴속에 한 분의 또 여러분의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워할 텐데요. 저도 사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라서 며칠 전에 제자들이 전화가 와서 너무 가슴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. 또 저는 고등학교 때 우리 수학 담임 선생님, 음악 선생님 항상 뵙고 싶었는데요. 연락을 많이 해보니까 어느덧 또 고인이 되신 선생님도 계셔서 좀 마음 아파했습니다. 그런데 제가 5년 전부터는 저에게 직접 가르침을 주지 않았지만 또 한 분의 그리워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으셨습니다. 우리의 단체 명예 고 성경진 교사 선생님, 이분 만나게 됐는데요. 여러분도 이 사건은 다 아실 겁니다. 그래서 정말 이 사건을 대할 때 선생님이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이 선생님이 정말 평소에 평판이 안 좋았다면 당연히 우리도 부담이 많이 있었을 텐데요. 선생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셨고 또 아이들을 많이 이뻐하셨고 아이들을 너무나 소중히 생각했던 그런 우리 선생님이셨습니다. 갑자기 제가 왜 이러지? 좀 죄송한데요. 그 선생님 이렇게 모습 보니까 정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 5년 동안 매년 스승의 날 5월 15일과 8월 달 선생님 순직한 그 기간이 되면 저희 단체에서 여러 행사를 했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주변에 알아보고 들어보면 좋은 분이었다.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7년 그 당해에는 우리가 진실을 규명하라는 우리 기자회견을 우리 전북에서도 또 우리 어디입니까? 서울시 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도 뭐 저와 같이 또 앞장서시는 다른 분들의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졌고요. 작년인가요? 2002년 전이네요. 우리 교총에서도 좀 직접적으로 나서주셔서 우리 선생님의 그 뜻을 또 억울함 풀려고 이렇게 전북교육청 앞에서도 이렇게 집회를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. 사실 우리 국가인권에서 진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2018년도에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2018년 또 2019년도에 국가인권 앞에서 우리가 진정을 냈죠. 억울함을 밝혀달라고. 근데 이제 2년 동안 질질 끌더니 결국 결론은 국가인권에서는 뭐 증거가 없다. 뭐 이런 말로 기각을 당했나요?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2018년, 19년도 스승의 날 이런 행사를 가졌었고요. 특별히 우리의 고성균 선생님의 억울함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문제, 특별히 나쁜 학생 인권 조회 폐단, 또 한국의 어떤 그런 잘못된 편협된 그런 인권관으로 선생님들을 어떤 그 무시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 어떤 포럼인가요? 토론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런 어떤 국회에서 이런 행사도 가졌습니다. 특별히 작년 5월 14일이죠. 작년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는 이 어떤 우리 하태경 의원님께서도 좀 우리 신경을 쓰셔서 문제의 법을 조례 문제점 조사권 행정 조사권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법을 발의했습니다. 어떤 그런 사고도 있었고 또 우리가 또 선생님의 억울한 근동이 때문에 기자회견도 이때 가졌던 기억들이 납니다. 우리 선생님이 그런 노력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관심 가져줘서 선생님의 명예가 많이 회복이 되었죠. 2020년에는 선생님이 순직 판정을 받으셨고요. 또 작년 3월에는 직위 해제도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또 법원의 인정을 받았고요. 또 선생님께서는 또 보훈처에 제3항 공무원의 어떤 또 명예도 회복돼서 좀 많이 회복되었다. 그런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.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이제 1심 이제 민사소송을 했습니다. 왜냐면 그 김승환 교육감 이제 3선으로 물러나죠. 이 교육감이 인정하지 않고 계속 선생님이 추행한 사실이 있다.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언론에 흘리고 결국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좀 명예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민사소송으로서라도 그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1심에서는 우리가 좀 패소를 해서 지금 2심에 들어가고 있고요. 작년 5월에 2심에 들어갔는데 5월 1년 만에
4월 달에 2차 공판이 있었죠.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6월 9일 날 3차 공판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 스승의 맞이해서는 어떤 좀 대외적인 행사, 또 지방선거도 있고 되게 바쁜 과정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외부적인 행사보다는 저희가 좀 부탁드리는 것은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서 우리가 재판부에 좀 제출했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그 댓글 링크에 첫 번째로 설명에 우리 링크란이 있을 텐데요. 많이 동참을 해주시고, 재판장님께 이렇게 호소문을 이렇게 했습니다. 재판장님께. 이 사건의 이제 본질이, 그 아이들이 어떤 치기 어린 그런, 거짓말이죠. 어떻게 보면. 그리고 물론 그 거짓말을 아이들이 반복했지만, 또 그 아이들이 아니라 옆에서 또 선동한 교사들이 있죠. 뭐 그런 과정을 밝히는데, 재판부에서는 이 아이들의 관계에 대해서는,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좀 조심스러워하죠. 제2차 가해라는 그런 것 때문에. 그것도 우리의 초점도 뭐 아이들에 있지 않습니다. 이 구조적인 면에 있거든요. 법의 어떤 진행에 있어서 사실 선생님이 이 사건이 일어날 때 학교폭력위원회에 제소됐거든요. 여러분 학교폭력위원회는 알겠지만은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에 있을 때 이게 일어나는 거잖아요. 근데 선생님과 학생이 있을 때는 학교폭력위로 가면 안 돼요. 물론 학생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학폭위로 가지만 선생님은 다른 과정으로 가야 되거든요. 근데 이런 것들부터 전부 다 잘못됐고, 또 학폭위의 그 명단을 보면 거기에 성추행으로 나옵니다. 근데 이제 인권위가 개입했잖아요. 학생인권조례. 근데 인권위는 성희롱을 하지 성추행을 다루지 못합니다. 그래서 이 학생인권조례위원회가 개입을 해서 선생님에게 고통을 줘서 3개월 동안 독방을 하게 하고 험한 말을 하고, 그래서 선생님이 결국 극단적으로 선택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이 재판 과정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, 아이들의 말의 진실 여부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이 선생님의 어떤 처음 조사 과정,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. 그래서 이것을 좀 밝혀달라, 이렇게 얘기했는데 1심에서는 공판할 때는 그런 것만 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이들의 말이 번복됐다. 그래서 결론은 아이들의 말이 그 탄원서 썼던 처음 말하고 또 바뀌었다. 뭐 이걸로만 결정을 냈어요. 그래서 이 재판부를 이게 참 2심 재판부는 그런 점에서 정말 그 진실을 올바르게 봐달라. 예.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절차적인 면으로 접근하고, 또 학생인권 조례의 모순점. 이 학생인권 조례는 원래 그 교육청 조사 라인, 감사과가 있고 또 밑에 행정과가 있지 않습니까? 그 선생님들이 있고, 이 라인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보고받고 자기들이 조사했던 그런 과정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이 잘못됐다고 우리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좀 우리가 지금 그거를 다투려고 하는데, 사실 참 이거는 재판장에 저도 몇 번 서봤거든요. 이거는 정말 하늘의 뜻이다. 기도하는 마음이다. 판사의 마음이 어떠냐에 다 다르다. 그래서 재판부의 그 판단이 진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, 재판부의 그 자세가 정말 진실만을 쫓아가는 그런 재판이 되었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2심 항소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? 할 일이 있죠. 우리 뭐 집회도 안 하고 또 행사도 없지만 꼭 우리 온라인 서명 좀 해주시고요. 이게 저번에 작년에 좀 했거든요.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서명이 좀 힘들고 온라인도 힘들잖아요. 옆에서 온라인 도와주셔도 좋고, 또 이렇게 받으셔서 또 교회나 또 어떤 직장이나 이렇게 좀 받아주셔서 했으면 좋겠는데요. 선생님 계신 곳이 전북 전주잖아요. 그래서 우리 전국적으로 하면 뭐 몇백 장, 몇천 장은 없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더 도와주시면 더 좀 힘이 될 것 같고, 재판부에서도 좀 더 신경 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서명은 우리가 지금 한 5월 말까지 좀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할 텐데, 이 제출한 6월 9일이 세 번째 공판이라고 했잖아요. 그 전후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1차는 그 5월 말까지 좀 여러분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그래서 꼭 도와주실 거죠. 예, 그래서 이게 싸움이라는 게 재판이라는 게 뭐 한 번 끝나는 게 1년 끝나고 2년 끝나지 않고 지금 벌써 5년째입니다. 많이 지칠 수도 있고, 저 역시 좀 다운될 수 있었는데요. 저희가 버티는 것은 진리 편에 내가 섰기 때문에, 그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. 꼭 서명운동 여러분께 부탁드려 봅니다. 네, 사실 이 문제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, 20대 이제 페미 그룹이 들어왔어요.
미투스쿨이다. 학생들을 보호해야 된다. 학생들한테 2차 가해를 하지 마라. 그래서 제가, 아니, 우리가 지금 본질에 그걸 다루는 게 아닌데, 왜 그런 쪽으로 몰아갈까? 프레임 짜는 거죠. 미투 사건, 그 다음에 어떤 성추행 사건, 이걸 자꾸 몰아가는데, 그런 점들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. 그런 점에서, 저는 꼭, 이 젠더 갈등으로 몰아가려는 저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주십사 이렇게 부탁도 드리고, 또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하고, 좀 몇천 명은 돼야지만 그래도 힘이 나겠다. 전북에서도 몇백 명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힘이 나겠다. 꼭 부탁드립니다. 항상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인권이라는 것이 참 좋은 건데 편협하고 정말 인권 업계가 개입해서 자신의 어떤 그 실적을 위해서 편향되고 왜곡되고 또 다시 완장찬 사람들의 어떤 갑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인권이. 그래서 우리 그런 나쁜 인권은 우리가 좀 없앴으면 좋겠고요. 또 우리 선생님 개인의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러거든요. 선생님의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 정말 배려해주고 또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학교 문화가 되는 것을 저희가 꿈꾸고 있고요.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정말 힘들게 또 그 자리에서 계신 우리 선생님들 응원하고요. 예, 그래서 우리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